일단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면 대학원을 고르는 것과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US 뉴스에 나오는 그 랭킹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그런 공식적인 랭킹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학교들에 대해서 순위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 학교의 각각 웹사이트에 가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과 뭐 패컬티랑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링크드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프로그램에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그 분야와 그게 맞는지, 학교의 그 프로그램을 또 따로 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그 졸업생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졸업생들을 저는 진짜 한 명 한 명 다 들어가서 보면서 거의 약간 스토킹 하듯이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 포지션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걸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토픽은 지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1번이 시험이에요. MBA 같은 경우에는 보통 GMAT을 많이 보고, 일반 대학원은 GRE를 보기도 하고 뭐 GMAT을 봐주는 데도 있는데, 제가 지원한 그 Masters in Business Analytics 같은 경우에는 GMAT과 GRE를 다 받아줬고, 일부는 GMAT만 받아줬던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좀 굉장히 다른데 보편적으로는 GMAT과 GRE를 둘 다 받아줘요. 그래서 저는 GMAT 시험을 2번인가? 3번 받고,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는 학원을 가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막 인강으로 하고 그랬는데 좀 되게 빡세게 준비했어요. 저 막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공부하고 프랙티스 테스트 풀고, 회사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5시간씩 6시간씩 막 더 공부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프랙티스 테스트 풀고, 굉장히 암흑의 기간을 한두 달 보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공부를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일단은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이 시험이 시간도 부족하고 좀 전략이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험 점수를 일단 따놓는 거, 그리고 그걸 GMAT을 볼 건지 GRE를 볼 건지, 프랙티스 테스트도 봐야 되고 뭐 학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시간이 꽤 들기 때문에 GMAT 시험을 저는 진짜 한 6개월 정도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가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인들한테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저랑 같이 일하는, 저의 디렉트 리포트 라인은 아니지만 저희 미국 본사의 그 시니어 매니저, 지금은 디렉터가 되셨는데, 또 한 분은 저희 에이시아 퍼시픽, 제가 소속되어 있는 APEC 기관의 VP, 바이스 프레지던트, 거의 그냥 저희 APEC 기관의 가장 높으신 분한테, 두 분한테 추천서를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 두 분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그때 보면은 저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물어보고 나서도 딱히 제가 막 뭐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막 뭐 저에 대해서 뭐 더 정보를 막 많이 드리고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워낙 그분들이 저랑 많이 일을 하셨고 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막 한국 분들한테 하면은 자기가 써서 다 줘야 되고, 물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막 되게 신경 써서 잘해주셨고, 심지어 한 분은 막 자기 어머니가 그 교사신데 자기가 글 쓰는 거를 잘 못할까봐 막 자기 엄마한테 그 프루프리드까지 부탁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추천서는 그 추천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많게는 10개, 20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걸 다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막 그걸 귀찮아한다거나 막 싫어하거나 막 중간에 막 나 싫어, 귀찮아, 못하겠어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서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력서. 모든 학교에 똑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걸 막 바꿀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근데 좀 틀이 잘 짜여져 있긴 했는데 이번에 막 다 업데이트 하면서 그래도 한 2-3명 친구한테 좀 봐달라고 했던 것 같고, 여러 명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주메는 정말 간결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것들을 어필해서 그거를 블랙 포인트 안에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나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번째가 자기소개서.
저는 MSBA 프로그램에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질문들이 비슷했긴 했는데 또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 질문을 하는 데도 있어서 어쨌든 기본적인 그 자소서, 자기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에세이 답변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에세이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써놓고 보면 이게 좀 너무 별로인 것 같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시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컨설팅 이런 데 가시면은 당연한 그냥 이렇게 틀에 박힌 답변만 할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냥 혼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째가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좀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듀크 유니버시티 지원을 했을 때 20 fun facts about you를 적어내래요. 갑자기 저는 그거를 근데 제가 지원하는 당일날 알게 됐나? 제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바트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게 생뚱맞게 튀어나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좀 각 학교마다 미리 지원 프로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시카고를 지원을 하려고 했고 노스웨스턴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나쁜 케이스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일날 막 지원을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성적표를 저는 한국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외부 에이전시에 보내서 그 외부 에이전시에서 이 학교가 뭐 제대로 된 학교고 이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약간 제대로 된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의 레벨에 뭔가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지 그런 과목들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에이전시가 있어요. 거기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증을 지원 당일날까지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걸 보내는 데만 200불인가 그렇고 그거를 거기에 보내면 거기서 그걸 프로세스 하는데 2주고 뭐 아무튼 거의 2~3주가 걸리더라고요. 그 검증만 받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에 유시카고랑 노스웨스턴을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거를 몰랐었고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뭐 학교에 메일을 보냈나? 그랬는데 뭐 일주일만 더 줄게 뭐 이랬었나? 근데 일주일 만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200불을 날려가면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못 보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또 USC 같은 경우에는 제 성적표를 직접 제 모교에서 그거를 seal 해가지고 그 동봉된 서류를 직접 그 USC Graduate School Admission에 보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특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시작하시게 되면 뭐 당연한 거 데드라인을 잘 지키셔야 되고 그 추천서를 써주시는 추천인 거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너무 빠르게 준비를 하면서 학교를 갑자기 막 더 하게 되고 학교를 갑자기 막 이 학교는 안 갈래 또 더 알아보면서 막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를 추천인한테 계속 나 이 학교 지원 안 하게 됐어 대신 나 이 학교를 추가하게 됐어 막 이런 거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지원하게 되면 뭐 나머지 그냥 뭐 에세이나 뭐 이력서 내고 이런 사항들은 다 모든 학교들이 비슷해서 별 문제가 없었고 그 아까 말한 특이사항들 뭐 어떤 학교는 뭐 비디오 촬영을 해서 내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1차 합격을 하고 나면 뭐 비디오 인터뷰를 보는 학교도 있고 그게 비디오가 꼭 그 사람과 보는 비디오가 아니라 그냥 프롬프트 같은 게 뜨면 막 시간 안에 그런 걸 대답해야 되는 막 토플 그런 스피킹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원 시작하게 되면 시간에 맞춰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뷰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구글 닥스에다가 뭐 주제별로 인터뷰 때 나올 수 있는 질문별로 답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럼 모범 답안을 준비해 놓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각 학교별 특징 그리고 그 학교에 내가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교마다 인터뷰 날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일단 기본적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그 학교 인터뷰
잡히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뭐 어떤 faculty, 어떤 프로그램, 뭐 아니면 뭐 이 위치, 뭐 아니면 이 alumni, 뭐 어떤 그 학교와 연관된 그 학교에 내가 꼭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실성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상 인터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미팅룸이 됐건 아니면 뭐 어디 스터디룸을 빌리시건 집이 됐건 그런 백그라운드와 소음이 없는 그런, 그리고 인터넷이 잘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인터뷰에 최적화된 스팟을 찾아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볼 때 꼭 마지막에 뭐 Do you have any questions?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잘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다 마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했고 가장 늦은 데가 아마 1월 말인가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2달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 합격 소식이 제일 빨리 왔던 데가 1월 중순이었나? 그게 University of Washington이었고 그 다음이 USC였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합격 소식을 받기 시작하면 뭐 합격을 억셉트 할지 안 할지부터 시작해서 2주 안에 알려달래요. 2주 안에 알려줘야 되고 합격을 억셉트 할 거면 뭐 보통 얼마더라? 한 200만 원인가?를 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non-refundable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학교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커미트먼트를 하겠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약간 그런 그 증거인 거죠. 그 학교의 합격 소식을 받으면 다른 학교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알려준 University of Washington에 메일을 써서 솔직히 말하면 다른 학교의 결과도 기다리고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제 인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돼요. 나 근데 다른 학교의 결과도 알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뭐 내 due diligence를 다 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줄 수 있겠냐. 제가 붙은 학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저도 만들어냈는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나 그 학교에 근데 가보고 싶다. 근데 나 그 학교에 가서 뭐 패큐티도 만나고 학교의 그런 생활 환경도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학교 그 담당자들이 굉장히 플렉스블해요. 전화로 막 통화하면서 막 되게 친해진 어드미션 그 사람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메일로 어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기간을 늘려달라거나 두 번째 뭐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USC에서 장학금을 12,000불인가? 10,000불인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인터뷰를 보기 전에 USC에서 장학금을 줄 거고 너는 합격했다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 면접을 볼 때 그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제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의 인터뷰가 제일 늦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 인터뷰어가 저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묻더라고요. 너 다른 학교에 뭐 알려줘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너한테 언제까지 그 합격 소식 알려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사실 내일 모레까지 알려줘야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전에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너 어디 합격했는지랑 한 학교에서 온 메일을 캡처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USC에서 합격 메일 받았던 거랑 장학금까지 받았다라는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바로 다음날 너 합격했어. 근데 이건 오피셜은 아니고 일단 장학금도 받았어 하면서 제가 그 전에 USC에서 받았던 게 10,000불이면 20% 20% 레이즈를 해서 우리는 12,000불 줄게 이러는 거예요. 사실 12,000불 받고도 막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더 달라고 얘기해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뭐 듀크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Washington, USC, UC 데이비스,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 UT 오스틴, 그다음에 또 어디 붙었지? 뭐 USF,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지원을 했고 제가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 붙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저는 3개 학교, 듀크랑 USC랑 UC 데이비스 중에 고민을 했고 듀크는 당연히 그 푸쿠와 비즈니스 스쿨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그 프레스티지어스한 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위치 때문에 거절을 했고 USC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고 학교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그 학교 어드미션과 그 학교 프로그램 디렉터랑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취업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 국제 학생들이 그냥 USC 그 네임 밸류만 얻고 다 본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에서 취직을 잘한 그런 뭐 이렇게 막 좋은 케이스도 딱히 없고 다 본국에 돌아갔고 USC가 과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내가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한국에 가려고 지금 뭐 USC 네임 밸류를 얻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UC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였어요. 근데 랭킹으로 보면은 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듀크랑 USC가 있는데 왜 UC 데이비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짜 취직을 너무 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저는 무조건 샌프란시스코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버클리랑 스탠포드에는 제가 지원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조차 못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 데이비스가 원래 언더그레이드는 무슨 깡촌에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뭐 1년짜리 프로그램인데 그 깡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의 니즈를 잘 알아서 이거를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UC 헤이스팅스 러스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빌딩을 빌려서 거기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이 프로그램이 오퍼가 된다는 점. 그리고 너무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해놨어요. 99.9% 국제 학생들 99.9%가 취업을 했고 뭐 그 1억 이상의 연봉을 에버리지로 다 받았고 그 회사들도 다 나와 있는데 뭐 테슬라, 아마존, 구글, 페이팔, 뭐 애플, 뭐 그런 큰 회사들. 그러니까 베이에리아에 워낙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취업에 대한 걸 엄청나게 어필해놨고 제가 심지어 그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 사람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그 학교도 봤는데 정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학생들도 다 취직한 게 정말 사실이고 그 프로그램을 한 제 친구도 좋다고 국제학생 하기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UC 데이비스 학교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당연히. 왜냐면 저는 대원외고 고려대학교를 나왔고 굉장히 그런 네임 밸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UC 데이비스를 선택하려니 듀크를 버리고 저도 이게 맞는 거가 싶었죠. 근데 목적이 저는 확실했어요. 취업, 미국에서 살아남는 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 그렇게 목적이 확실하다 보니까 당연히 UC 데이비스를 가야겠더라고요. 그리고 UC 데이비스가 그 세 개 학교 중에서 제일 그런 테크니컬 백그라운드와 그런 이과적 성향을 많이 보는 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 학교에서 저한테 장학금까지 준다라고 하니까 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건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비디오를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플로리다에 있는데 여기서 이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집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미국 대학원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팔로우업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